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신입생을 받지 못하고 휴교를 결정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태풍 당시 월파로 인한 큰 피해를 입은 천성항이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85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등 전국에서 400명 가까이 피해를 봤습니다.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 공사가 중단됐던 부산 오페라 하우스 건립이 내년 2월쯤 다시 시작됩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이 학교의 야간 자율학습을 못하게 됐다는 사연 얼마 전 전해드렸죠. 이번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게 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남구의 신현초등학교입니다. 40년 전인 지난 1983년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학급은 20개. 그런데 지금은 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생 수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1학년 신입생은 아예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현재 전체 학생 수는 21명. 2학년과 5, 6학년은 한 학급, 3, 4학년은 한 학급으로 합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6학년이 졸업하고 나면 10명만 남게 됩니다. 학생 수보다 교사 수가 더 많아집니다. 결국 학교는 내년부터 2년간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신현초는 내년도 신입생 1명을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휴교 조치됨에 따라 그 학생도 내년도에는 이전 학교로 배정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학생 수가 줄어 휴교 조치된 경우는 부산에서 처음입니다. 학생 수 감소 원인으론 지역 재개발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우암 2구역에서 입주가 되었으면 저희 학교가 휴교할 일이 없었는데 우암 2구역에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그 입주가 거의 2년 뒤로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학교 주변엔 7,500여 세대 규모의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학교가 재개발지 중심에 있는 셈입니다. 한편 신현초 재학생들은 내년에 직선거리로 약 600m 떨어진 성천초로 전학 가게 됩니다. 교육청은 비어있는 학교 건물에 학교 행정지원청을 만들어 선생님들의 공통행정 업무를 전담해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가덕도는 지난해 불어닥친 태풍 흰남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인데요. 특히 천성항의 경우 광장은 물론 주택까지 파도가 덮치는 피해를 입었지만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2008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가덕도 천성항입니다. 8년간의 복합 레저공원 조성 사업을 마치고 지난 2021년 1월 개방됐습니다. 360m 길이의 방파제와 친수 호환 등이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해 공원 시설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 피해로 보시는 것처럼 차량 서너 대가 들어갈 정도로 보도블럭이 파손됐지만 아직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월파로 인해 보도블럭이 깨지고 나무들이 뽑힌 자리도 그대로입니다. 제대로 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곳곳에 턱이 만들어져 보행자를 위협합니다. 이거 놀러 온 사람들은 다니면 이제 많이 부딪히고 하지. 그 다니는 거는 많이 불편하지. 많이 불편한데 빨리 좀 해줬으면 좋는데. 현재 도로가 나 있는 곳은 바다를 매립해 만든 곳입니다. 주민들은 애초에 한쪽으로만 방파제가 만들어져 태풍 피해가 없던 지역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입을 모읍니다. 굴째 오면 막 이 파도가 막 넘쳐 집에까지 오니까 옛날엔 더 심했어요. 여기 올 때는 막 집도 막 빠지고 막 그랬어요.
원래 방파제가 저쪽을 좀 뽑고 이쪽에서 나가도 미리 두 개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만 해놓으니까 이쪽은 피해 없고 이쪽은만 피해 오는 거지. 요는 쫙 아가 피해가지고 다 망가져 버렸지. 해양수산청은 1년 만에 피해 복구에 나섰지만 올해 태풍 때도 주민들은 마음을 졸였습니다. 334억 원을 투입해 친수광장 복구와 함께 오는 2026년까지 난방파제 212m를 새로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85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확실한 수익 체계 없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경북 포항의 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투자자 명부 등 각종 서류를 확보합니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이 사무실처럼 부산과 대구 등 전국에 지사만 10개를 뒀습니다. 자체 개발한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120일 동안 132%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속였습니다. 실제 호텔 연회장을 빌려 설명회를 열고 투자 리딩방까지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원금도 수익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85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400여 명 가까이 피해를 봤습니다. 아는 지인을 통하여 제 어머니 사업장으로 몇 번씩 찾아와가지고 이제 권유를 이제 했고요. 그 지인분이 자기 통장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 이제 그런갑다 해가지고 투자를 했죠. 이들은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매일 코인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이는 등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가까운 지인을 상대로 원금 보장, 모집 수당 등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전국 순회 투자 설명회와 중강의를 통해 투자자들을 현혹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확실한 수익 체계 없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총책 등 2명을 사기와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어제 새벽 0시 반쯤 기장군 정관읍의 한 기계설비 공장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계설비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작업 전 기계 예열 중 장치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중앙고속도로 지선 대동 2터널 안에서 2톤 화물탑차가 승용차를 추돌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탑차 운전자 30대 A씨가 왼쪽 다리를 다쳤습니다. 경찰은 고장으로 1차로에 멈춰 있던 승용차를 화물탑차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2층짜리 샌드위치 패널로 된 공장 한 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내부 배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심 건물에서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수직 농장 기억하십니까? 지난 2012년 동구에 건립돼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수익은 재투자해서 복지 공동체를 구현한다는 목적이었습니다. 11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요?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구청에서 민간의 위탁에 운영하는 수직농장입니다. 수직농장이란 도심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물을 말합니다. 3층짜리 건물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버섯을 재배하던 틀은 텅 비어 있습니다. 위층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자재와 기구들이 바닥에 쌓여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농장을 운영하던 업체가 운영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업체는 초기 시설에 2천만 원, 버섯 재배를 위해 매년 800만 원가량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체 5명과 함께 버섯을 재배했는데 연간 수익은 1,000만 원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 회수는커녕 농장 운영 조건에 포함된 지역사회 기부금 20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생산을 해서 개인적으로 판매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형 마트라든지 대형 마트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생산량이 보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동구 수정동에 위치한 수직 농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 국비와 시비 등 예산 1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은 농작물 재배 공간과 작업장, 교육관 등을 갖췄습니다. 수직 농장은 당초 도심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판매해 그 수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분배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목적이 실현되기는커녕 운영을 맡은 업체들이 버티지 못하고 2년마다 떠나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운영을 하던 업체마저 경영난에 손을 떼기로 한 겁니다. 수직 농장은 지상 3층으로 규모가 커 보이지만 실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은 200여 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가격이 높은 투경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생산량이 적어 수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실적 차원에서 시설 투자에 대한 보전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으나 개인이나 민간 업체 외에도 이미 체계가 갖추어진 동구 시니어 클럽 등 관내 단체를 통하여 어르신 일자리 등과 연계한 이전 운영업체가 재수탁을 포기하면서 동구청은 지난 9월 8일부터 10월 6일까지 1차 공고를 냈지만 나서는 업체가 없어 이어서 2차 공고까지 냈음에도 최종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심농업의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당초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어느 날 고향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기장군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부모님의 유품까지 모두 철거된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이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건물을 없앤 게 기장군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대 박만조 씨는 추석을 앞두고 고향집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60년 가까이 자리를 지켰던 집이 몽땅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거는 어디가 귀신 고칼 노릇이라 어디가가 말할 데도 없고 그리고 혼자만 울고만 있는 중입니다. 기억력이 흐려져 수십 년 동안 방문했던 집을 잘못 찾았나 스스로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사라진 집에 대문이 있던 자리입니다. 민원인까지 4대가 살아온 집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박 씨 가족의 집을 철거한 건 기장군. 박 씨는 황당함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기장군으로부터 도로 포장을 위해 소유주가 5년 전 집 철거를 동의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했고 일부 보상금은 찾아가지 않아 법원에 공탁을 걸어놨다는 겁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된 후 기장군은 실수를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철거된 집의 공동 소유주인 박 씨 가족은 고향집 공터 일부에 대해 매입을 동의했지만 기장군이 집 전체를 철거한 겁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품이 고스란히 있었던 집. 근처에 살고 있는 박 씨는 철거할 때 전화 한 통이라도 해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국가유공자의 박영수의 집이라고 이렇게 크게 붙여놨는데 서대현을까지 붙여놨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버지의 유품이고 그러시고 일체 아무것도 하나도 없이 다 없애 기장군에서 없애버렸긴 해. 박 씨와 함께 기장군을 찾았습니다. 관계자는 보상 당시 집 공터 일부와 건물의 3분의 1을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받지만
건물 전체로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상과 철거를 다른 팀이 처리하면서 불거진 행정 오류라는 겁니다. 당초에 이제 전체 철거로 이제 저희가 구상을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이제 18년도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바로 공사 진행이 됐으면 그때 당시에 뭐 내용이나 이런 게 진행이 착착 됐을 건데 3, 4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까지 이제 다 그게 전달이 안 됐던 거죠. 이에 대해 박 씨는 건물 공터 일부 매입만 허락했지 건물의 3분의 1을 철거한다는 내용은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기장군은 행정 서류상 건물 3분의 1을 철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동생들한테 다 허락을 받았다고 이래. 그래서 내 동생들한테 연락해 보고는 그런 돈도 안 받아갔다 이러더라고. 행정 자체가 잘못됐다. 나는 일체적으로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집을 뜯어새끼네 누구 허락도 없이 뜯어새끼네 사표를 받아야 된다. 기장군은 앞으로 3, 4개월 내에 감정평가사를 선임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의 잘못으로 4대째 내려온 집과 부모님의 유품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박 씨 가족. 군의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태도에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고영입니다. 북군은 구역별 정비사업장과 소통하는 정비사업 맞춤형 소통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9개 정비사업장의 건의사항 청취와 문제점 해결 방안 논의, 변경되는 정비사업 법령과 시책 같은 정보 제공을 통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울 예정입니다. 또 이달 금곡 2-1구역과 구포 8구역 재개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만덕 4구역 재건축 사업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국립부경대학교는 5년간 2천억 원을 투입해 첨단 융복합 글로컬 캠퍼스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부경대는 먼저 대연 캠퍼스 정문 옆 부지에 첨단 실험 실습 강의동을 신축하기로 하고 설계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또 오는 2026년까지 제2수산과학관을 짓고 2028년엔 글로컬 융복합 센터를 완공해 세계적 수준의 지역대학 캠퍼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재즈 콘서트가 오는 5일 오후 시민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사단법인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콘서트는 엑스포 유치기원 퍼포먼스를 비롯해 유명 재즈밴드 이외 여러 공연을 선보입니다. 한편 이번 행사엔 기부 후원기업 관계자와 위원 그리고 시민 500여 명을 무료 초청해 열립니다. 그동안 건립이 중단됐던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내년 2월쯤 다시 공사에 들어갑니다. 까다로운 공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시공사는 다시 원래 설계안을 채택하기로 했지만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북항의 랜드마크가 될 부산 오페라 하우스 공사 현장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난 5월 완공됐어야 하지만 5층 골조 공사 상태로 공사가 멈췄습니다. 현재 공정률 40%. 오페라 하우스의 핵심 상부 시설인 사각박스 철구조물을 꽈배기처럼 꼬은 비선형 골조, 즉 곡선부 트위스트 공법을 놓고 시공사, 설계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가 새로운 공법을 내놓았지만 이것 또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사를 멈추고 67억 원을 투입해 세계공법을 모형으로 검증했고 결론은 결국 원래 공법대로 트위스트 공법으로 짓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공법들이 공사 기간 단축이나 공사비의 측면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는 원설계 트위스트 공법을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트위스트 공법 시공이 힘들다던 시공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신 부산시는 시공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재개 시점부터 오페라 하우스 공사 전체가 완공되는 시점까지 물가 변동, 간접비, 전액 다 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준공은 3년이나 늦춰졌고
총 사업비도 600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계약부터 감독까지 책임을 맡고 있는 부산시의 관리감독 전반이 부실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최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배달 오토바이가 다시 늘고 있는데요. 경찰이 얼마 전 오토바이 단속을 벌였는데 2시간 만에 146건을 적발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법규 위반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교차로.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오토바이 배달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곳곳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빨간 불임에도 멈추지 않고 사람들이 건너가는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치는 배달 오토바이. 중앙선을 불법으로 넘어 유턴하거나 헬멧을 쓰지 않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지켜야 되는 규율 안 지키는 거는 기본인 것 같고 밤이나 이런 데 되면 정말 소리가 크게 들리거든요. 지난 25일 부산경찰청이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서면교차로 일대에서 오토바이 단속을 벌여 2시간 만에 법규 위반 146건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5월 단속에도 89건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2020년 1,562건의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지난해 1,349건으로 줄었습니다. 부상자도 줄었지만 사망사고는 19명에서 26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경찰은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신호 위반이나 난폭 운행으로 이어지며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좀 법규 위반이 거의 몸에 좀 배어 있습니다. 뭐 할부 안 쓰는 경우도 많고 불법 계좌가 다니는 경우도 많고 또 보면은 뭐 무판이라든지 무등록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말입니다. 경찰은 후면 번호판 단속 장비 설치와 법규 위반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적인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